자, 첫 번째 질문, 태연 씨인데요. 자, 199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1999년 미스터 올림피아 제가 얼마 전에 다뤘죠. 도리안 예이츠, 필 히스, 카이 그린, 롤리 윙클라, 이들의 베스트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순위 분석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99년도 탑5가 숀 레이, 케빈 레브론, 그 다음에 크리스 코미어, 플렉스 윌러, 로니 콜먼입니다. 하지만 이제 덱스 잭스 인터뷰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90년대에는 다이어트를 가장 많이 봤다고 하네요. 근육의 사이즈나 볼륨감보다는 다이어트를 많이 봤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서 이제 카이 그린과 롤리 윙클라가 90년대 바디빌더들만큼의 수준의 다이어트를 가져오냐 라고 하면은 일단 카이 그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이 그린의 2010년, 11년, 12년 수준의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90년대 바디빌더들 그 이상의 다이어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분석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1위에는 제가 이 로니 콜먼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건든다고 해도 많이 댓글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1위를 피리스의 전성기가 1위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199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로니 콜먼의 체중은 260파운드라고 하면은 이제 116에서 117kg 정도인데 피리스의 전성기라기보다는 피리스의 이제 사이즈적으로 우위에 있고 전성기를 맞췄던 해가 2016년도인데 그 당시에 피리스의 체중이 115kg 정도였어요. 자, 두 선수의 키 차이가 5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피리스가 어떻게 보면은 사이즈적인 면에서 로니 콜먼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러한 체형이고 로니 콜먼에 비해서 피리스가 대칭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성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피리스가 9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전성기의 모습으로 나온다면 1위를 할 것 같고요. 물론 로니 콜먼이 사이즈가 커진 뒤로는 피리스는 상대도 안 될 겁니다. 피리스가 거의 뭐 아들처럼 보일 정도로 작아질 텐데 99년도의 로니 콜먼은 사이즈적인 게임보다는 다이어트의 수준을 극강으로 끌어올린 그런 챔피언이었고 피리스는 그 다이어트 수준의 상대를 할 만큼의 다이어트를 가지고 볼륨감과 대칭미를 가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2위에 로니 콜먼이 될 것 같고요. 도리안 예이츠의 전성기는 저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그 시대에서는. 하지만 로니 콜먼이 이제 괴물화가 되고 등장한 다음부터는 도리안 예이츠가 과연 상대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도리안 예이츠는 분명히 본인만의 특출난 살벌한 다이어트의 수준과 강도를 지닌 선수이지만 이 흑인 선수들이 가진 근육의 볼륨감과 둥근 모양은 지니지 못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정 기준도 조금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리스 정도가 90년대 바디빌더들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숀 레이가 탑5에서 밀려나겠죠. 숀 레이나 케빈 레브론은 밀려날 것 같고요. 플렉스 윌러 역시도 조금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둔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가 카이 그린이나 뭐 롤리 윙클라가 다이어트를 100% 끌어왔을 때보다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현대 바디빌더들이 많이 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작년 몬스터짐 오픈 체급에서 네이슨 디아샤가 우승을 했죠. 이번 올림피아에 출전하게 된다면 트포이님이 생각하시는 예상 순위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죠. 몬스터짐에서 우승을 하면서 지금 네이슨 디아샤가 원래 기존의 본인의 보금자리였던 쿠웨이트 카멜크루에서 훈련을 마쳤죠. 하지만 아놀드 클래식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취소가 되면서 네이슨 디아샤는 현재 비시즌으로 돌입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바디빌더가 현재 비시즌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전 세계적 재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전 세계적 재난을 뒤로 한 채 네이선 디아샤가 카멜크루에서 사이즈를 업해서 몬스터짐 때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온다면은 저는 탑 10, 탑 6까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몬스터짐 때처럼 조금은 볼륨감을 상실한 채, 사이즈를 상실한 채 나온다면은 스티브 쿠글러한테도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유튜버가 나오셨죠? 전성기의 박승현 선수의 수준 및 프로 도전 가능성,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평가. 제가 박승현 씨의 그런 라이브를 종종 보는데, 박승현 선수가 이제 본인의 시합 때 다이어트에 대해서 누가 질문했을 때 본인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둔근이 갈라지고 햄스트링이 막 이렇게 몇 갈래로 나뉘는 그런 다이어트보다는 그 전 단계의 다이어트 레벨까지를 선호한다. 오히려 볼륨감이나 이런 걸 더 신경 쓴다고 하는데, 박승현 선수의 이런 제가 다이어트가 다 된 이제 시합 사진들을 봤는데, 일단 볼륨감이나 사이즈적인 모양, 그 다음에 근육이 자리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타고난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의 기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볼륨감 또한 다이어트를 다 한 몸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바디빌딩 수준에 원하는 다이어트 수준까지 끌어내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했을 때 볼륨감이나 근육의 타고난 모양은 충분히 프로를 도전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만한 포텐셜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메인 포인트는 지금 이제 박승현 선수의 전성기의 그 근육의 쉐입과 볼륨감을 지닌 채 다이어트를 얼만큼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프로 수준의 지금 IFBB 프로 수준에서 원하는 다이어트를 끌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그런 툴들, 그런 바디빌더로서 같이 지니고 있는 툴들이나 이런 모양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윤찬 씨, 로니 콜먼 내추럴 시절 기준으로 현재 올림피아에서는 몇 위를 할 수 있을까요? 로니 콜먼이 1994년도 올림피아까지 내추럴이라고 했는데요. 94년도에 16위, 꼴찌를 했습니다. 로니 콜먼이 180cm, 당시 체중이 90kg 정도였는데요. 현재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하는 선수들은 170cm, 175cm 기준으로 110kg이 넘습니다. 그 말인즉슨 로니 콜먼보다 약 25kg 정도가 더 많이 나간다는, 근육으로 더 많이 채워서 나간다는 소리고요. 당시에 94년도에 로니 콜먼의 둔근을 보시면은 완벽하게 둔근이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니 콜먼이 내추럴 시절로 현재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순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재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클래식 피지크는 조금 생각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힘들 수도 있을걸요. 어이구, 또, 예. 황철순 선수님이 미스터 올림피아에 나간다면 몇 위 정도 할까요? 한국 선수 중에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나갈 가능성이 있나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황철순 선수님이 미스터 올림피아에 나간다면 자꾸 언급을 해서 정말 뭔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예, 일단은 질문을 다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스터 올림피아에 나간다면 요 과정하에 몇 가지가 좀 충족돼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황철순 선수님은 일단은 피트니스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중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근육을 극대화하신 분이에요. 가슴 근육, 어깨 근육, 복근의 갈라짐, 요런 부분들. 대중들이 먼저 시선을 끌 수 있는 근육들을 극대화한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폰서십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대중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퍼포먼스도 지니고 있는 분이죠. 하지만 미스터 올림피아에 나가기 위해서 황철순 선수님이 지니고 있는 이런 볼륨감이나 사이즈가 다른 부분에도 이제 그 수준만큼,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요. 황철순 선수님이 지니고 있는 가슴 근육, 어깨 근육, 복근이나 이런 갈라짐 정도, 그 다음에 등 근육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사지가 이제 바디빌더가 출전할 수 있는 뭐 1번 포즈나 뭐 2번 포즈 이런 포징에 적합한 정도의 사이즈를 끌어낸다면 저는 오히려 맨즈 오픈 바디빌딩에 적합한 체형이 아닌가 싶어요. 212도 아니고 클래식 피지크도 아니고 물론 황철순 선수님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가슴 근육, 어깨 근육, 복근, 등 근육 이런 부분들에 맞춰진 하체나 팔 사이즈가 준비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맨즈 오픈 바디빌딩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올림피아로 출전할 수 있는 프로 카드보다는 피트니스 업계에서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조금은 답변하기 애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국 선수 중에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실제로 나간 선수들은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는 있습니다. 보디빌딩 부문에서는 강경원 선수님도 있었고요. 김준호 선수님도 있었고, 조남은 선수님도 있었죠. 이제 보디빌딩 부문으로 제안을 드놓고, 지금 맨즈 오픈 바디빌딩에서 올림피아에 나간 사람은 여태까지 당연히 없습니다. 동양인 중에서 맨즈 오픈 바디빌딩에 나갔던 사람이 히데타다 야마기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아시아인 중에서. 일본, 중국, 한국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데타다 야마기시 이상의 가능성을 뽑아낼 수 있는 분이 이승철 선수님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국내,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국내에서는 강경원 선수님, 김준호 선수님 벌써 궁금하네요. 일단 두 분이 212 카테고리에서 직접 출전할 줄 있는데 당시에 2015년도죠. 당시 강경원 선수님이 김준호 선수님보다 순위가 조금 앞에 있었어요.
올림피아에서는. 그리고 김준호 선수님은 연달아서 3년 연속 올림피아에 진출해서 출전을 하셨고요. 강경원 선수님은 올림피아 진출보다는 이제 아놀드 클래식이나 이런 시합들을 나갔었죠. 두 분의 베스트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네. 두 분의 베스트. 강경원 선수님의 베스트라고 하면은 저는 2015년도 달라스 프로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서 보시면은 정말 모든 다이어트나 근육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212 선수가 지니고 있는 그런 사이즈나 볼륨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맨즈 오픈 바디빌더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강도 높은 다이어트의 수준과 볼륨감 사이즈를 동시에 지니면서 신미성도 갖춘 완벽한 모습인데요. 김준호 선수님의 이제 베스트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꼽는 베스트는 19년도 뉴욕 프로 때 올림피아 수준의 라인업에서 4위를 하셨죠. 그때의 모습을 전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베스트 둘이서 대결을 한다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답변을 해야 되나요? 답변을 해야 되나? 저는 답변을 이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대혜님, 이런 질문들 너무 힘듭니다. 진짜로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놀드 로니 콜먼. 위대한 거, 저는 무조건 로니 콜먼입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보디빌딩을 이제 세상 밖으로 꺼낸 건 맞지만, 로니 콜먼이 이룬 업적에 비하면은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업적은 저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보디빌더로서 이룬 것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저는 무조건 로니 콜먼입니다. 오하람 선수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플렉스 루이스와 하디 추판의 아시아 그랑프리에서의 대결 후에 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2017년도 아시아 그랑프리 영상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 저는 플렉스 루이스의 팬입니다. 모두가 하디 추판의 승리를 말하였지만 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팬심일 다 제외하고서 상체와 볼륨의 루이스와 하체의 컨디셔닝이 하디의 대결이었다고 느꼈는데요. 물론 당일 LGP에서는 루이스의 모습이 그간 212 무대보다는 확실히 덜 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2019 올림피아 오픈에서의 하디의 모습과 그간 212에서의 플렉스 루이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저는 루이스가 좀 더 좋은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루이스가 오픈에서 데뷔를 선전하고 앞두고 있는 와중에 오픈에서 하디와 루이스의 대결은 어떻게 보시는지. 결국은 오픈에서 하디와 루이스의 대결을 말씀하신 거고요. 하디 출판의 베스트는 사실 밴쿠버 프로였어요. 2019년도 밴쿠버 프로에서 올림피아보다 더 좋은 컨디셔닝으로 나왔죠. 사이즈와. 사실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합에 온전히 집중을 하겠어요. 물론 프로니까 집중을 하겠지만 100%의 모습을 가져올 수는 없었죠. 플렉스 루이스의 212의 모습으로는 하디 출판을 죽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 좀 잔인한 말이고 플렉스 루이스 팬들한테 좀 미안할 수 있는데 하디 추파는 굉장히 너비가 넓어요. 오픈 바디빌더들과 대결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를 지니고 있어요. 아직 두께감 면에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플렉스 루이스는 오히려 두께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오픈 체급에서 지니고 있는 그런 너비감이 좀 부족하기도 하죠. 플렉스 루이스는 오히려 본인의 강점인 두께감을 더 살려서 오픈에 나와야지만 하디 추판과 대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디 추판의 올림피아 맨즈 오픈에서의 모습으로 는 212 체급에서의 플렉스 루이스가 절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로니 콜먼 전성기 등, 예이츠 전성기 등. 이게 등만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도리안 예이츠가 로니 콜먼의 등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광배의 길이라든지 이런 광배 하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불리는 그 광배에서의 길이끈으로 이어진 그 부위의 다이어트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두께감과 강도를 봤을 때는 예이츠인데, 하지만 전체적인 백을 봤을 때는 로니 콜먼입니다. 제가 백을 본다는 게 등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체, 후면, 둥근까지 다 봤을 때 4번 포즈나 5번 포즈, 포징으로 봤을 때는 로니 콜먼, 등만 봤을 때 도리안 예이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제가 사진을 옆에 띄워드릴 텐데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진지하게 피리스 도리안 둘이 붙는다면 궁금합니다. 컨디셔닝은 도리안이 앞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심미성은 피리 또 앞살하기도 하고 궁금하네요. 도리안 예이츠를 직관한 사람들이 모두 했던 말은 도리안 예이츠를 직관한 사람들은 도리안 예이츠가 가장 위대한 바디빌더라고 말을 합니다. 도리안 예이츠 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직관한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리안 예이츠를 실제로 보면은 할 말을 잃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 피부결이나 이런 근육의 강도,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근육의 강도들은 우리가 영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강도는 도리안 예이츠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디빌딩이라는 게 판정단이 그들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비교 심사를 하는데 비교 심사에는 그런 강도와 피부결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리스가 또 다이어트에서 도리안한테 압살당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근육의 분리도나 세퍼레이션은 피리스가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도리안 예이츠처럼 완전히 다 빼버린 다이어트가 아니라 볼륨감을 채우면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근육이 오히려 세퍼레이션이 근육이 뚫고 나오기 때문에 더 뚜렷하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리스가 도리안 예이츠보다 더 나은 바디빌더를 할 수 없지만은 둘이서 전성기 때 모습으로 붙는다면 한 무대에서 붙는다면은 저는 피리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근육의 강도만 보는 게 보디빌딩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다음입니다. 여성분인가요? 네, 구시대의 매스몬스터인 마커스 럴하고 현재의 매스몬스터인 빅 라미하고 비교해주세요. 무엇을 비교할까요? 두 선수의 전성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저는 빅 라미가 조금 더 두 선수 다 신비성이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빅 라미의 신비성이 조금 더 마커스 룰보단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즈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마커스 룰은 180cm의 키에 전성기 때 체중이 290파운드, 280에서 290파운드. 빅라미의 경우는 280에서 290파운드라는 거는 120 몇 킬로 정도 될 거예요. 130킬로에 가까이 되는 거고요. 빅라미의 경우는 177cm의 키에 130킬로가 넘습니다. 무대 체중이.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적인 면에서도 이런 그나마 심미적인 부분에서도 라미가 더 앞선다고 생각하고요. 다이어트를 놓고 봤을 때는 두 선수 다 그 시대에서 베스트로 다이어트를 했던 선수는 아닙니다. 그 시대가 1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동일하게 보고 빅라미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각 디비전에서 가장 적합한 키는 몇일까요? 하디추판과 리프리스트가 2, 1, 2와 오픈서 붙는다면 각각 누가 우승할까요? 리프리스트의 전성기 기준 이유, 피지크에서 종아리도,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자, 일단은 각 디비전에서 가장 적절한 신장,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챔피언의 키를 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브랜든 커리의 경우 171cm 정도인데, 맨즈 오픈은 171cm에 110kg이 넘는 사이즈를 가지고 온다면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요. 212의 경우는 지금 선수들이 하향 편준화가 되어 있어요. 신장이. 사이즈와 볼륨이 엄청 커지고 있기 때문에 165cm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클래식 피지크의 경우에는 180cm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디추판과 리프리스트의 대결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실제로 두 선수가 같은 무대에 쓴다면은 하디추판이 무조건 이기죠. 하지만 리프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든지 사이즈, 볼륨은 하디추판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볼륨감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리프리스트는 하디추판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강도나 다이어트 수준을 끌어내지는 못했어요. 당시 전성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대결을 한다면 하디추판이 이기지만 근육의 실루엣만 본다면 리프리스트가 더욱더 좋은 바디빌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강경원 선생님과 김준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현재 한국의 탑 바디빌더들과 경쟁을 한다면 저는 여전히 강경원 선생님과 김준호 선생님이 현역 탑 레벨의 바디빌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업적에서는 두 선수를 따라올 선수가 현재는 없죠. 앞으로 생길 수도 있죠. 앞으로 생겼으면 좋겠고요. 피지크 종아리. 박 실장. 피지크에서 종아리도 심사에 들어갈까요? 이 부분을 제가 누락을 했는데 종아리 심사에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종아리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제로 메인 저지 스티브 웨인버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스티브 웨인버그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퇴 사두를 볼 수는 없지만 종아리는 심사 기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디빌딩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게 로니 콜먼이 타 바디빌더들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특출나게 뛰어난 건가요? 어느 정도 느낌은 알겠는데 복근이에요. 일단 대중들에게 제가 황철순 선수들을 피트니스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대중들의 눈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는 가슴, 어깨, 복근이에요. 사실 로니 콜먼은 복근이 뛰어나지 않은 바디빌더가 맞죠. 복근 중앙이 비어있는데 저 부분이 보디빌딩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이건 정말로 보디빌딩을 모르시는 분이 대중적인 시선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보디빌딩이라는 건 1번부터 7번 포즈를 취했을 때 더욱더 좋은 바디빌더들을 꼽는 거기 때문에 로니 콜먼의 1번부터 7번까지의 포즈 대부분이 타 바디빌더들보다 월등히 훌륭하겠죠. 예를 들어 일반 포징을 안 하고 있을 때 안 보이는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2두와 3두의 이런 높이. 3두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장두라는 근육이 있죠. 장두라는 근육이 많이 발달이 되면 1번 포즈에서 2두를 짰을 때 둥근 모양이 나오면서 봉그 솟은 이두근과 함께해서 팔이 커 보이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팔을 그냥 내리고 있을 때는 몰라도. 그런 보디빌딩형 근육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등 중앙이라든지 광배근이 될 수도 있고요. 둔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가 될 수 있고요. 대퇴사두근의 분리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로니 콜먼은 타 바디빌더들을 압살할 정도로 훌륭하기 때문에 복근 정도는 조금 눈 감아줬던 시대였기도 했고요. 그 시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로니 콜먼이 8번이나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든 질문들을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 긴 시간 1부와 2부 나누어서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빅리 코치님의 팬분들이 이제 빅리 코치님이 등장 안 한 거에 대해서 소원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Q&A에 저 혼자 이제 질문을 받았지만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큰 관심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운동 영양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보다 월등히 실력이 좋고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견해나 제가 지식들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은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100% 신뢰도 있는 이런 답변을 드리기도 제가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지 않았던 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머슬라디오 16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 재난 상태로 인해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때일수록 좀 더 한 단계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챙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챙기시고 건강관리, 위생관리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